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인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변에서는 주상복합은 안 오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상복합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럼 주상복합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거리를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상복합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주상복합이라는 것은 상업지 위에 짓는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원래 상업지에다가는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고 이러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할 땅들이 없다 보니까 도심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 찾다 보니까 상업지 위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착안해서 상업지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로 허가를 해준 거죠. 그래서 주상복합이 생겼습니다. 상업지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치가 좋죠. 주로 역세권 주변에 위치하거나 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죠. 그래서 생활의 편리성, 교통의 편리성들이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업지라는 거는 가격이 아파트 부지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상업지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아파트 부지에 비해서 좁을 수밖에 없죠. 좁은 대신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좁은 땅에다가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 인기가 좋았을 때 주상복합 건설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붐을 일으킨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타워팰리스죠. 타워팰리스도 처음에는 미분양이었습니다. 워낙 고분양가였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서 삼성물산 임원들에게 강매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았다가 대박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타워팰리스 가격이 엄청 뛰었죠. 그러면서 주상복합이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타워팰리스가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주상복합은 그 당시에는 부의 상징이 될 정도로 인기가 엄청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상업지만 있으면 거기에다 다 아파트를 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도 주상복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도 불티나게 팔렸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죠. 이때 주상복합이 인기가 좋을 때는 사실 단점들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락기를 맞이하면서 이 단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높은 관리비였죠.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냐. 한여름에 한 집에서 전기세만 2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이게 통풍이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놔도 시원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집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각 방마다 통풍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통풍이 안 되는 시스템이었단 말입니다. 초고층으로 짓다 보니까 바람의 세기가 세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통창으로 만들었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문을 열면 이 바람이 통해서 건물이 휘청거리는 위험성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바람을 통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죠. 이런 창문이었습니다. 바람이 안 부니까 한여름에는 이 열기가 집안에 쌓여 있는 거죠. 에어컨을 안 틀면 집안 온도가 50도를 넘어간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하루 종일 돌리다 보니까 전기세가 200만 원이 넘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상승할 때는 이러한 단점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쉬쉬하거나 아니면
노출이 되더라도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데니까 그런 것쯤은 뭐 충분히 감당을 하고도 남지. 거기에는 연예인 그다음에 부자들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부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정도를 견디면서 살 만한 돈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였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하락을 맞이할 때는 단점으로 부각이 되더라, 이런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밑에 상가가 있었잖아요. 좀 작은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유흥시설이나 음식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소음, 그 다음에 음식 냄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복잡함,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의 편리성을 넘어서 이제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 이런 게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들이 돈이 되니까 이게 규모나 위치에 상관없이 주상복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분양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말립했던 거죠.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것들만 있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소 주상복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난립하다가 2007년 이후 하락을 맞이하면서 단점들과 더불어 공급이 많았던, 그리고 어떤 특징이 없이 정말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주상복합까지 다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인기 좋았던 평형대가 뭐죠? 대형 평형이었죠. 그러니까 대형 평형 위주로 주상복합이 지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할 때 올라야 되는데 대형 평형은 소외가 되었죠. 이거 소형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상복합들은 대형이면서 단점이 부각되니까 완전히 소외되었던 겁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지금 상승기를 맞이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주상복합은 안 올랐던 거죠. 대형 평형이고 단점들이 많은 건물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어떤 인식이 자리 잡았냐, 주상복합은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런 인식이 이제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건설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그러한 결과로서 새로운 주상복합이 탄생을 하는 거죠. 옛날 주상복합의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파트와 같은, 거의 아파트와 구별이 안 되는 주상복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가 위에 아파트를 지었죠. 근데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처럼 별도의 건물로 따로 뺍니다. 상가 건물만 따로 짓고 그 안쪽에 쾌적한 공간에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놓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전혀 주상복합이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게끔 만들었어요. 명백히 옛날 주상복합과 요즘 짓는 주상복합은 구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주상복합들은 일반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신축 아파트로서 고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옛날 형태의 주상복합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옛날 형태의 주상복합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이제 안 오르는 아파트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웬만하면 아무리 역세권이어도 투자를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나오는 신개념의 주상복합, 이런 것들은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주상복합은 이제 한번 하락을 맞은 후에 상승하면서 주상복합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옛날 주상복합은 상가 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고, 최근은 아파트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형태로 짓는 주상복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요즘 주상복합은 거의 아파트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70%대 중후반, 그리고 80%대까지 나오는 주상복합이고요. 옛날 형태의 주상복합은 60%대, 심지어 50%대도 있었죠. 그 정도로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 적게 쓰는데 가격은 비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비교했을 때 똑같은 면적인데 얘는 계약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주상복합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없는 상품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 평형 인기 없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아파트를 찾을 때 옛날 주상복합보다는 신개념 주상복합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주제, 역세권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